다이언의 집안 끝발이 끝내주기는 한가 봅니다. 절대로 밀리지 않을 것 같았던 김민재를 인종차별적인 투엘 감독을 구워 삶으며 끌어내리는 데 성공한 다이언은 영국 언론에게는 호평을, 독일 언론에게는 옹호를 받으며 아주 자의식 과잉급한한 캐릭터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어찌나 재수없는지 주제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위해 미넨 소속으로 북런던을 찾았던 다이언은 인터뷰에서 포스텍 감독과 손흥민에게 충격적이고 건방진 말 한마디씩을 남기며 팬들의 분노를 일으켜 욕세례를 받고 있는데요.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놀랄 노짜입니다. 자신이 가장 많은 기회를 받았고 케인과 함께 잉글랜드 왕 행세를 하며 라커룸을 장악했던 콘테 감독 시절을 회상하며 토트넘 구단 역사상 최고의 감독은 콘테다라고 짓거린 건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현역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저격하며 포스테코글루는 전술의 전자도 모르는 호주 촌뜨기 감독이다. 스코틀랜드 셀틱에서는 통했을지 몰라도 여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다. 전술 훈련 없이 체력 훈련만 시키는 모습에 진절머리 나서 네 발로 뛰쳐나왔던 것이다 라는 망언도 남겼죠. 최근 토트넘 소속으로 400경기 이상을 뛴 주장 소니에 대해서도 빼먹지 않고 한마디 남깁니다. 그 자리가 원래 내 자리였어야 한다. 난 누구보다 잉글랜드와 토트넘을 잘 알고 사랑하는 선수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 내 친구 손흥민에게 주장 자리를 줬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아직 토트넘이 갈 길은 멀었다라고 말이죠. 오늘은 바로 화려한 교환을 마친 바이에른 뮌헨 다이어가 대체 무슨 깡으로 포스텍 감독과 우리 소니에게 무슨 말을 쏟아내고 갔는지에 대한 전후사정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실제 전력에 비해 기세가 너무 강한 다이어는 당당한 미넨 주전으로 반년 만에 영국을 찾았는데요. 케인이 여전한 받아먹기 신공으로 골을 기록하며 아스널 킬러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데 반해 다이어는 여전히 뒷짐 수비로 아스널 공격수들에게 길을 터주며 2대2 동점을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죠. 분명 욕먹어 마땅한 경기력이었고요. 하지만 여기서 잉글랜드 축구협회 간부 할아버지의 입김과 유럽 축구연맹 간부 어머니의 끝발이 힘을 발합니다. 영국 언론들은 입을 모아 잉글랜드의 자랑스러운 아들인 다이어가 돌아와 준수한 경기력을 보였다며 호평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구워 삶아질 대로 삶아진 독일 언론은 김민재만 콕 짚어 싫어하기로 유명한 언론 키커즈를 필두로 다이어를 옹호합니다. 다이어는 진짜 실력을 다 보여주지 못했다. 아무래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구단 가운데서도 유난스럽기로 유명한 아스널 팬들의 시끄러운 응원 소리 때문에 소통이 잘 되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황당하고 창의적인 이유를 들며 말이죠. 상식과 양심을 지닌 한 명의 팬으로서 저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평가였는데요. 아무리 넓은 마음으로 다시 봐도 다이어의 경기 내용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갖은 자신감은 다 드러내더니 정작 경기에서는 실점 장면에 전부 기여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거든요. 팀이 아스널에 내준 2골에 모두 관여했죠. 위네는 경기 시작 단 12분 만에 부카요 사카에게 실점을 내줬는데요. 여기서 다이어의 뒷짐 수비가 나옵니다. 누가 봐도 슈팅을 때릴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이어는 발을 뻗어 슈팅을 차단하는 대신 뒷짐을 지고 슈팅각을 좁히는 것에만 집중했는데요. 이후 다행히 미네는 세르주 그나브리와 해리케인의 연속골에 힘입어 2대1로 뒤집고 귀중한 원정 승리를 눈앞에 두는 상황까지 멱살잡고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후반 31분 레안드로 트로사르에게 동점골을 헌납하며 다잡았던 승리를 놓쳤죠. 이 과정에서도 당연히 다이어가 관여했습니다. 제주스가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드리블을 하는 상황에서 다이어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신 놀랍게도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다가와도 모자랄 상황에 뒤로 물러나며 공간을 내주니 제주스가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쇄도하는 트로사르에게 패스에 찬스를 만들었고요. 하지만 놀랍게도 김민재가 조금만 부진해도 물어뜯는 독일 매체들은 다이어에게 찬사를 쏟아냅니다. 독일 매체 스포츠는 다이어는 넌 쓰레기야 라고 외치는 아스널 팬들 앞에서도 잘 뛰었다. 좋지 않은 패스도 있었지만 나쁜 경기를 하지 않았다. 안정적인 경기를 했다고 칭찬했고요. 또 다른 독일 매체인 스포르트1도 전 토트넘 선수인 다이어는 아스널 팬들의 야유를 견뎌야 했지만 경합 상황에서 꾸준하게 잘해줬다고 호평했죠.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서 다이어 금쪽이 만들기 프로젝트를 펼치며 오냐오냐 해주자 에릭 다이어가 기어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인터뷰가 공개된 건데요. 영국 풋볼 런던은 다이어와 경기 전 단독으로 인터뷰를 공개하며 잉글랜드 대표팀 차출을 공개 요구하는 다이어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다이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 훈련 세션에서 전술 훈련은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글귀로 시작한 인터뷰 기사는 포스텍 감독 때리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이어는 월드컵 이후 나의 기량이 떨어졌다고 말할 수 없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 지도 아래 나는 꾸준히 성장했고 지금 이 순간 내 커리어를 통틀어 최고의 축구를 하고 있다. 주전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자부심이 상당하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내가 팀에서 쫓겨난 것처럼 판을 짰을 뿐이다. 사실이 아니다. 나는 내 발로 팀에서 나왔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신이 원하는 플레이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 체력 훈련만 반복했다. 반면 콘테 감독은 계속 전술 훈련을 했다. 매일 전술적인 훈련을 했고 10대 0의 연습을 했다. 훈련이 아주 잘 됐고 경기 내용도 만족스러웠다.
토트넘에서의 시간은 환상적이었고 우호적으로 떠났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고 생각해 나왔을 뿐이다 라고요. 놀라운 점은 자신의 이적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손흥민 선수를 까내리는 발언도 일삼고 있는 겁니다. 경기 직후 독일로 돌아가기 전 또 다른 영국 언론 BBC는 다이어의 목소리를 담아 소니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고 그가 토트넘에서 400경기를 뛴 걸 축하한다. 하지만 소니는 주장감이 아니다. 주장은 터프해야 하고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소니가 토트넘에 어울리는 캡틴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는다. 오히려 나는 나 스스로를 추천한다. 이미 부주장으로 라커룸을 제대로 지배했다. 우리 팀은 위계가 있었고 선수들은 케인과 요리스와 내 말을 들었다. 지금은 다들 자기 욕심을 채우며 뛰지 않나? 라는 건방진 소리를 뱉기도 했죠. 뿐만 아닙니다. 요즘 토트넘에서 뛰는 어린 선수들을 저격하며 라떼는 말이야 발언도 합니다. 요즘 어린 선수들이 예의가 없다. 잉글랜드에선 축구를 가르칠 때 어떻게 올바른 사람이 되는지에 대한 교육은 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인성교육은 안 한다는 말이다. 나는 포르투갈에서 자라 운이 좋았다. 8살 때부터 나는 혹독한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바른 청년으로 자랄 수 있었다. 잉글랜드에선 어린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는 B클럽이 최소 20개가 있다. 클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린 선수들이 금세 팀을 옮기기도 한다. 잉글랜드 유소년 축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지금 토트넘의 어린 선수들은 아직도 똑바로 악수하지 못하거나 눈을 보고 대화하지 못한다. 나는 어릴 때 항상 악수하고 인사해야 했다. 또 침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주말에 외출도 하지 못했다. 토트넘에서 마지막에 함께했던 어린 선수들은 이 모든 기본이 안 돼 있다. 소니가 많이 힘들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일면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다이어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 갸우뚱해지는데요. 반면 김민재 선수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현지 언론을 통해 미넨 구단이 이미 김민재를 나쁜 영입이었다고 판단하며 언제든지 방출할 수 있다는 옵션 발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질 정도인데요. 좀 놀랐습니다. 경기 내용을 보면 김민재 역시 멘탈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 정도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건데요. 놀라운 일입니다. 김민재의 평판이 정상에서 추락하는 것은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았거든요. 지난 한 달간 김민재가 다이어 더 리흐트 파트너에 밀려 주전 입지를 잃은 것은 맞지만 1년 만에 방출될 정도로 심각한 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투엘 감독과의 불화는 있을 수 있는 문제인 것도 예상 가능했습니다. 이미 인종차별적인 차별 발언을 해봤던 감독이고 일자리를 잃게 생겼던 다이얼제 감독이 눈에 뵈는 것이 없을 것임은 자명했거든요. 물론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시즌이 끝나는 5월 말이면 투엘이 나가고 새 사령탑이 오기 때문에 김민재 입장에선 백지 상태에서 다시 경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투엘 감독과의 불화설 등과 별도로 구단 전체가 김민재 영입을 잘못된 것이었다 판단한다면 다소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감독을 바꾸고 팀 전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김민재 역시 이번 시즌 내내 문제로 지적됐던 수비라인 물갈이의 희생양이 될 수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독일이 이태리를 손아래 국가를 보며 무시하는 감정과 동양인을 슬쩍 내려치게 하는 차별적인 평가가 이유다라며 김민재 편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이긴 합니다. 빠른 스피드와 공간 압박, 뛰어난 태클과 압도적인 장악 능력으로 올리비에 지루, 루카쿠, 임모빌레 등 세리에 A 정상급 공격수들을 상대로 선전했던 김민재를 겨우 세리에 A에서나 먹히던 선수로 치부한다는 건데요. 아직 김민재에겐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투엘 감독이 퇴진하며 미넨에서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메뉴나 인터밀란 등에서도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마음관리 잘하며 오는 기회를 잘 잡길 기원하며 다이어가 건방지게 입을 돌리며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에게 감히 덤비지 않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